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하셨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미 과거에 다 강의를 했지만 새로 이렇게 또 회원 가입한 분들을 위해서 복습 차원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한자의 그 조자 원리를 다시 한번 강의를 해서 올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자는 그림 글자잖아요. 상형 문자라고 하죠. 상형 문자라고 유식하게. 이 그림 글자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여기 갔다 그러면 어디 간 겁니까? 산에 간 거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산에 갔다 와서 여기에 갈 예정이다 그러면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렇죠. 강이나 내과에 가겠다는 얘기죠. 수영하러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매산자고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내천자죠.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자의 조자 원리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영을 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배가 고프니까 이거를 먹겠다 그럽니다. 이거를 먹을 예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밥입니까? 국수입니까? 수제비입니까? 스파게티입니까? 피자입니까? 알 수가 없죠. 왜요? 그림이 아주 복잡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조자 원리는 그림 글자의 특징은 단순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게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림이 복잡하거나 추상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림 글자의 특징은 단순해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복잡하면 안 되고 추상적이면 안 된다. 이게 한자의 조자 원리의 대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객관적이 되려면 어디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되느냐? 추상적이지 않고 그림이 단순하려면 즉 우리 모두가 딱 보고는 대충 이게 뭐겠구나라고 오해 여지가 적고 받아들이려면 그 그림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한자의 조자 원리가 나옵니다. 한자는 사람에게서 가져와야 됩니다. 한자의 사용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떠나서 외계에서 가져온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과 관련된 글자를 만들어내야만 오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어디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의 신체를 이용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 얼굴, 몸, 손, 발 전체를 이용해서 기본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신체는 모양은 같지요?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할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 아파 이러는데 내가 이러니까 너 배 아프냐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배를 움켜잡고 이러면은 너 머리 아프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 모양들은 다 제스처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를 활용해서 글자를 만들면 오해 여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그렇게 해서 사람 관련된 글자 사용하다는 얘기요. 그러면 사람의 활동을 뭐라 그럽니까? 삶이라 그럽니다. 삶에서 글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자연입니다. 한자의 조자 원리, 즉 한자의 3대 요소는 사람, 삶, 자연입니다. 이 범주를 벗어난 글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숫자가 보통 214자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본 글자라 그럽니다. 이 기본 글자가 약 300여 자 됩니다. 부숫자에 보다 좀 더 많습니다. 이 기본 글자가 전부 다 그린 글자예요. 이 기본 글자만 알면 그 기본 글자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두 개, 어떤 글자들은 두 개를 합쳐서 글자를 만들고 세 개를 합쳐서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 복잡한 한자를 보더라도 이 기본 글자를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한자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글자가 무슨 글자냐 봐주시죠. 요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자, 여러분들 요 글자가 어떤 글자들이 합쳐진 거예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 글자가 있고 밑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굳이 더 나누자면 이거를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상자방과 화살시로 나눌 수 있죠. 이게 화살입니다. 요거는 창수입니다. 요거는 술유자죠. 빈술병입니다. 자, 화살이 등장하고 창이 등장했다.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예전에 무기, 전쟁 무기의 대표가 뭐예요? 활, 칼, 창이었죠. 자, 그러면은 화살이 등장했어요. 창이 등장했어요. 이건 보니까 뭐 같아요? 화살이 날라와서 사람의 몸에 박힌 것 같죠? 그렇죠. 이 글자는 화살이 날라와서 사람의 몸에 꽂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등장하고 창이 등장했다는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전쟁통에 날라온 화살 맞은 상처가 화살이 맞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전쟁을 하다가 화살이 맞아서 창에 찔려서 상처를 입었어요.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치료약이 많지만 예전에 치료는 단순하게 소독이에요. 소독, 알코올 소독. 알코올 성분이 어디에 있어요? 술에 있죠. 술을 갖다가 알코올 소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자예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해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하다, 의원, 의자가 된 겁니다. 의사, 의원할 때 의원 의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글자를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이 글자에 들어있는 부품들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이 부품들이 기본 글자가 총 한자에 몇 자 있다? 대충 300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자 정도만 알면 아무리 복잡한 글자를 보더라도 뜻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이 글자가 대충 무슨 뜻이겠구나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 알파벳은 26자고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니은 21글 자음 모음 24자고 일본어도 아야우야 50음도인데 이거 정도는 모르겠는데 300자를 그것도 그린 글자를 어떻게 외웁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조자 원리를 알면 이 300자도 묶어서 외우면 26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죠. 자, 한자의 조자 원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자는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복잡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추상적이서는 안 됩니다. 어때야 된다? 단순하고 간단해야 된다. 그러려면 객관적이 된다. 객관적이 되려고 하니까 어디서 그림을 가져와야 돼? 우리 한자의 사용 주체인 사람 관련돼서 글자를 가져와야 되고, 사람의 움직임인 삶에서 글자를 가져와야 되고, 삶의 터전인 자연에서 글자를 가져오면 오해 여지를 줄이고 훨씬 더 상호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3대 조자 원리는 사람 3자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알파벳을 3개로 축약하라 그러면은 사람 3자연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는 뭘 이용하느냐? 사람은 신체를 이용합니다. 신체에 뭐가 있어요? 머리, 얼굴, 몸, 손, 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품으로 활용합니다. 사람에게서만 약 70개 정도의 기본 글자가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 여러분 머리 이름은 이거잖아요. 머리를 잘 보세요. 머리에 머리 두자가 있어요. 기본 글자입니다. 머리 숫자가 있어요. 머리 혈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리 신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닥파닥 뛰는 거 정수리라고 그러죠? 정수리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관련된 기본 글자가 벌써 몇 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왔죠. 이 머리 숫자를 머리를 거꾸로 해놓은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 매달현 같은 글자입니다. 요 머리를 똑바로 해놓은 글자가 요 글자고, 거꾸로 머리를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이렇게 하고 눈 이렇게 하고 한 글자가 요 머리수고, 요거를 거꾸로 머리를 매달아 놓으면, 즉 처형을 해서 머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글자가 요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예요. 위치만 바뀐 거예요. 자, 머리와 관련된 기본 글자 벌써 4개 나왔죠? 자, 머리를 하면 또 어떤 걸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머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털과 관련된 글자를 머리에 삼켜 보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모 그러죠. 털 모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길다라는 뜻을 갖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털럭삼이라고 있죠. 이 잔털들 털럭삼. 그 다음에 이 코수염, 예? 예. 말리을 이라 그러는데 이게 코수염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털모자, 긴 머리카락 표자, 털럭 삼자, 긴 머리카락, 이거 장자 옆에 털럭이에요. 그러니까 2개 합친 글자예요. 그 다음에 털모자, 그 다음에 말리을 이자. 그러니까 털과 관련된 글자가 몇 개 있어요? 4개. 자, 머리 두자, 머리 숫자, 머리 혈자, 정수리 신자, 그 다음에 매달 현재 5개, 4개. 머리와 관련된 글자가, 기본 글자가 벌써 9개가 나온 거예요. 300개 중에서 9개가 머리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요를 먼저 봐주시죠. 자, 이렇게 머리에서 기본 글자 나왔죠? 얼굴에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얼굴면이 있죠? 얼굴에는 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귀, 이, 목, 구, 비, 예. 이목구비, 이게 다 기본 글자입니다. 벌써 이 얼굴 관련된 기본 글자 5글자가 나왔어요. 이목구비인데 이 눈과 관련된 글자들이 기본 글자가 또 있습니다. 이 눈 글자 볼견자, 정면을 주시하는 글자입니다. 사람이 정면만 봅니까? 뒤를 돌아다 보잖아요. 이게 뒤돌아볼 간자입니다. 그칠간 있는데 뒤돌아볼 간자예요. 뒤를 돌아보다, 그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포로가 잡혀왔다가 위에서 부르면 뜨고 밑에서 아래로 위로 치켜 떠서 쳐다보는 눈, 요게 신하 신자입니다. 이 눈이에요. 치켜 뜬 눈. 전쟁에 잡혀온 포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눈 하나를 찔러서 애꾸눈 만든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백성민자입니다. 그러니까 눈목자에서 기본 글자가 또 나와요. 정면을 주시하는 눈, 뒤를 돌아보는 눈, 치켜뜬 눈, 애꾸눈. 그러니까 벌써 몇 개 나왔어요? 기본 글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입에서 10개 나오고, 코에서 2개 나오고,
얼굴에서만 대충 20개 정도의 기본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에서도 글자 나오고 몸에서도, 몸 신자에서도 뭐 마음 심자, 피혈자, 고기 육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손발에서는 기본 글자가 무려 엄청 나와요. 손 숫자잖아요. 이 손 숫자 발족자에서는 기본 글자가 한 합쳐가지고 약 30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서만 기본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러분 오해지 있습니까? 머리, 얼굴, 몸, 손, 발 모르는 게 뭐 있어요? 몸, 얼굴, 손, 발 전체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단 개요를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한자의 3대 조자 원리는 사람, 삶, 자연인데 사람의 신체를 활용하는 글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 자체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사람에게서 신체, 사람 자체, 신분. 사람 자체는 뭡니까? 사람인, 어진 사람인, 사람의 이름을 훈을 갖는 사람이 4글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동명인 사람 그립니다. 동명. 이름이 같잖아요. 사람. 네. 동명인.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글자지만 이미 누가 상표 등록을 먼저 했어. 이름을 선점을 해버렸어.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체인점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데 후발 주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스타벅스라고 이름을 줘야지 하면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뭐 엔젤리너스 커피라든가, 예? 뭐 파스쿠치라든가 이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없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사람인 해서 이미 딱 선점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글자인데 사람인을 못 쓰고 비수비, 병부절, 주검시, 큰대 이런 식으로 얼핏 들어서는 비수비 그러면은 뭐 병부절 그러면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사람을 뜻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명인 그럽니다. 이명인 사람, 동명인 사람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는 사람인 글자들. 그래서 사람 자체에서 글자가 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 신분에서도 태생적인 신분, 그 다음에 계급적인 신분으로 글자를, 기본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서 신체, 사람, 신분으로 이렇게 3대 분류를 또 했어요. 삶에서는 어떤 분류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익숙하려면, 흔하려면, 객관적이 되려면 가장 잘 아는 사물과 사건에서 글자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삶에서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며칠만 빼고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뭐 통계를 다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서적이나 책 중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류가 이 지구에 등장한 이후에 기록 선사시대 후사 역사시대에 들어와서 기록을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 뭐 국제연합 국제연맹이 생겨나서 뭐 전쟁을 뭐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전쟁과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 쭉 살펴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날이 며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의 삶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관련된
기본 글자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전쟁의 대표 무기가 뭐 있습니까? 활, 칼, 창, 도끼. 예. 그러면 활에는 또 뭐 이 활 여러분 보세요. 활궁 있잖아요. 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화살이 따라가야 되죠. 화살이 날아가서 땅에 꼽힌 걸 이를 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살리 연습용 화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과 관련된 기본 글자가 벌써 몇 글자가 나왔어요? 4글자 나왔죠. 칼, 칼도, 네? 칼도방.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벨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벨예자. 그 다음에 창, 창과, 창모, 창수, 도끼, 도끼무, 도끼월, 예? 네, 도끼근. 자, 그러면 벌써 활, 칼, 창, 도끼에서 기본 글자가 얼마나 나요? 그럼 사람들이 도끼로 누구를 처형해서 이러는데, 야, 도끼가 뭐냐? 활에 맞아서 내가 화살에 맞아서 내가 저기 심장 옆으로 화살이 지나가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했잖아 이러는데, 야, 화살이 뭐야?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초계정이 어떻게 그러면, 초계정이 뭐 말이지? 대륙간 탄도탄 이러면은 군사적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활칼창 너무 간단해요. 그 과거에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물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익숙한 사물과 사건에서 글자를 가져오는데, 가장 사람의 삶에서 익숙한 것은 뭐다? 전쟁이다.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지요. 의식주. 그 다음에 사람의 삶에서 직업이라는 빼놓을 수 없죠. 직업. 과거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업. 그렇죠.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글자들,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 쫙 나옵니다. 사람의 삶에서 많은 기본 글자가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삶의 터전 어디예요? 여러분, 삶의 터전 어디입니까? 삶의 터전은 자연이죠. 자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동물.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동물입니다. 요즘은 이제 한동안 우리가 애완견, 뭐 애완묘 그러다가 요즘 자세히 들어보시면 애완견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반려견, 반려묘라고 그럽니다. 반려자 이 급이 상승했어요. 급상승한 겁니다. 네. 반려견, 반려묘가 지금 1000만 세대입니다. 작년에 카드 사용한 것을, 즉 그 반려견과 반려묘를 위해서 카드 사용 액수가 이렇게 지난번에 그 뉴스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람의 치료비보다도 더 많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반려묘와 반려견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와 뭐 음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반려견 묘 사업이 엄청 큰 걸 알 수 있죠. 과거에 수의학과는 뭐 그렇게 센 학과가 아니었어요. 건대 수의학과가 그래도 꽤 유명했었는데, 과거에 뭐 수의학과 나오면 뭐 농촌에 가가지고, 예? 소나 돼지 그렇게 인공 그거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던 분이 수의사였는데, 지금은 수의사의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죠. 예, 이 도시에서, 예? 동물 병원을 열고 있잖아요. 아주 고수익 직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과거부터 동물과 인간의 삶을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겁니다. 동물. 그 다음에 동물이 어디서 살아요? 사람과 산천, 초목. 뭐의 지배를 받으면서? 천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죠. 이 자연에서 중요한 동물입니다. 동물이 사라지면, 지금 애완견, 애완묘를 내겠습니다. 그게 동물이 아니고, 동물은 뭐예요? 육상동물. 그 다음에 어조류, 그 다음에 부산물, 이렇게 나눕니다. 산, 천, 초목은 산과 천과 초와 목으로 나뉘고, 천체는 뭐 간단하죠. 해, 달, 별, 뭐 바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에 하면 동물인데 육상동물, 어조류, 부산물. 여러분들 이 그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 생태계가 황폐되고 죽어간다는 얘기는 환경이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이 삶이 팍팍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도 보면은 뭐 이 그 희귀 멸종 그 데려가는 이 동물과 이런 어족과 뭐 또 조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 예산을 쓰잖아요. 그것이 그 동물을 꼭 살리자기보다도 생태계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이 자연에서는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되면 인간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동물이다. 그러려면 산천 초목이 건강해야 되죠. 뭐의 지배를 받아요? 천체. 우리가 해가 없으면 어떤 자연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사람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자의 3대 조자 원리는 한자의 3대 조자는 사람, 삶, 자연이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분류하면 한자의 알파벳은 몇 글자야? 3글자죠. 예, 그런데 이걸 약간 확대하면 사람에게서 또 신체, 사람, 신분이 나왔고 3개 나왔고, 전쟁, 의식주, 직업이 3개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동물, 산천, 초목, 천체 나왔고, 한자의 중분류를 하면 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3, 9, 기본 글자가 9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9자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 더 풀어보시겠습니다. 기억한 거니까. 아까 우리가 사람은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신체는 이제 몇 개가 나와요? 머리, 얼굴, 몸, 그 다음에 손, 발,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왔죠. 사람은 동명인 사람, 이명인 사람 2개 나왔죠. 신분도 계급적 신분, 생태적 신분 2개 나왔죠. 자, 사람에게서 기본 글자가 몇 개 나와요? 중분류하니까 9글자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람 삶에서는 몇 개 나왔어요? 삶에서는 전쟁 나왔었죠. 전쟁에서 뭐가 나왔어요? 무기, 활칼창.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죠. 수행 도구, 의식을,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승리기원 제물을 바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기와 전쟁 수행 도구,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가 있었죠. 의식주는 말 그대로 옷 입는 것이죠. 먹는 것이죠. 주, 살, 거처죠. 여기에서 글자들이 또 3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삶, 의식주,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직업. 직업이 뭡니까? 농업이죠. 농경이죠. 농경은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농지, 땅, 예? 경작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경작지를 경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농기구, 그렇죠. 쟁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농업 생산을 했으면 그걸 담는 어떤 그릇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삶에서 기본 글자가 몇 개 나왔어요? 7개가 나왔어요. 사람의 삶에서 몇 개 나왔어요? 9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사람, 삶, 자연, 동물에서 동물, 육상동물, 그 다음에 어조류, 그 다음에 부산물,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부산물, 뭐 가죽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새 날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산물이에요. 또 부산물 시장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마장동서 좀 살아서 봐서 아는데 우시장, 마장동 우시장 가면 이 부산물이 엄청나요. 소 대가리 뭐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어쨌든 이 육상동물, 약한 동물에서 강한 동물 순으로 다 기본 글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조류, 새, 예? 새 추자, 새조자. 그 다음에 뭐야? 부산물. 그 다음에 산천, 초목, 산, 천, 초, 목에서 기본 글자가 나옵니다. 뭐에 지배를 받아요? 천체, 해달별. 자, 그러면 이 사람 자연에서는 기본 글자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7개, 8개. 8개 나왔죠. 자, 그러면 합쳐보세요. 9개, 7개, 8개. 9, 8, 7. 24글자가 나왔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24글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글자든지 예외가 없는 법이 없죠. 기타가 또 있습니다. 기타는 뭐냐? 숫자, 그 다음에 부호와 기호, 이렇게 해서 총 26자가 한자의 알파벳입니다. 한자 알파벳은 몇 글자? 26글자. 영어의 기본 글자 몇 글자? 26글자.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 기본 요 개념을 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자의 3대 조자 원리가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치죠. 자, 한자는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추상적이 아닌 뭐예요? 그렇죠. 객관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복잡하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 간단해야 돼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물, 나만 알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면 오해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들, 즉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글자를 안 만들 수 없는 글자들은 아주 적게 활용됩니다. 손, 발, 입 뭐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런 데서는 기본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안 사용하는 글자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글자가 많이 안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익숙한 사물, 익숙한 사건에서는 글자가 많이 나오고 그래야 의사소통이 활발하겠죠. 추상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이 되고 단순 간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이 되고 단순 간단하려면 어디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되느냐? 한자의 사용 주체인 사람을 활용하는 게 최고죠. 그 다음에 사람의 움직임일 활동을 삶이라 그러니까 삶에서 글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자연이죠. 이 자연에서 글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죠. 그러니까 한자의 3대 조자 원리는 사람, 삶, 자연입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글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모든 기본 글자들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글자들을 이제 익히면 그 기본 글자들을 가지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면 한자가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자기네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번체를 복잡하다고 어떻게 했어요? 간체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문맹률이 높겠습니까? 대만 사람이 문맹률이 높겠습니까? 대만과 일본은 거의 번체예요. 한국은 약간, 일본, 대만이 가장 번체고 그 다음에 약간 줄인 글자가 일본 한자고 우리도 거의 뭐 대만과 흡사하죠. 그러면 대만 사람들이 번체 쓴다고 문맹률이 높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글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이 간체를 만드는 바람에 한자가 한자가 갖고 있던 그 고유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그 한자가 만들어진 그런 그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이 장점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호가 된 거는 간체자는 부호예요. 부호가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한자의 조자 원리를 우리가 잘 알면 복잡한 글자들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쓰고 익히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한자를 익히기가 쉬워지고 이렇게 추리하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 추리력, 응용력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이 상상력과 추리력과 응용력은 뭐 하는 데 도움되는 것들입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필요한 요소들이고 회사 다니는 사원들이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요. 창의 교육을 따로 받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뭐 사원들 교육한다고 여러 가지 많이 해도 합니다만 창의력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한자 조자 원리를 강의하는 저를 초대해서 강의를 하게 하면 이 사원들의 이 머리가 깨가지고 아주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있는 추리를 할 수 있는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의 인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한자는 이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개요를 살펴봤습니다만 요걸 좀 더 이제 각계 전투해야 되잖아.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각계 전투를 하면서 하나하나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자의 전체적 아웃라인, 개요를 살펴보신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앞으로 이어질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이미 해놓은 1급 한자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강의가 쉬워지겠죠?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